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제22회차 5월 29일에서 6월 4일 사이의 주간 정세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 분야입니다. 대통령 임기 1년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 한 번 없는 여야 정치 부재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준 이상 재산을 국고에 헌납한 자만이 의원을 할 자격을 부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재산 자체가 결국 이권이 되는 그런 금융자본주의 시대입니다. 가상화폐 등 투기 적발 시 즉각 의원 자격을 박탈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 시기 자기가 지지하는 당 후보 공약이 거짓이거나 실현 가능하지 않아도 상대방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정당이나 후보를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 양당 구조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식의 문제도 있지만 선거제도의 문제도 있습니다. 수사의 경우 노동자보다 자본가에게 유리하고 야당보다 여당에 유리하다. 이것은 권력관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정치 내부에서의 권력 정탈전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어서 노동과 자본의 힘의 관계, 여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우위에 있고 이 국가 권력이 이 자본과 국가 권력이기 때문에 노동은 항상 약자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법원장 직선을 통해 상권 분립 정신하에 사법부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대법원장 직선제로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노사관계에서 판결은 대개 사적 소유에 근거해 기업적이 유리하게 판결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사 시도는 월권입니다. 둘 다 헌법이 정한 기관이고 대등한 관계입니다. 물론 이 감사원에서 부당 채용 문제, 이것은 검찰이 수사하고 다루면 될 문제입니다. 공직 세습 불법 채용에 대한 수사 처벌과 당사자는 당연히 파면해야 할 것이고 피해자를 대신에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들에게. 어느 정권이든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쫓아내기, 속아내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정권 교체 시 새로운 정권에게 임명권을 부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관련 법 개정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국가와 대통령,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법과 제도 그리고 의식을 갖춰야죠. 재난에 대비한 실질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먼저 이태원 참사의 경우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또다시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 그런 위험성이 벌어질 가능성이 되레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악화되는 거시경제지표와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융자본주의 시대는 자본의 투기적 거래와 이동이 일반적입니다. 규제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AI 등 신기술일수록 규제는 더 촘촘하게 해야 합니다. 신기술이니까 규제를 없애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신기술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사회적으로 파장이 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기술 발전은 기업 간, 기업 간 격차를 발생시킵니다. 한중 관계 악화로 무역 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 전환과 플랫폼을 통한 스타트 기업의 경우 기존 기업과 공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노동자 보호장치 등 적절한 규제가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 그냥 새로운 산업 전환이고 플랫폼, 새로운 기업이니까 AI 기술 도입된 기업이니까 규제 없어야 한다. 이것은 그 무정부주의자들이 할 소리입니다. 한전 등 공기업의 적자를 정기료 인상으로만 해결하려는 것은 필수 공공재를 자본주의 시장에 내맡겨 수익자본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가난한 자들 그리고 특히 에너지 빈곤층의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자원의 공유
문제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넥슨 등 IT 재벌의 상속세는 당연한 것입니다. 상속세를 못 내서 그 주식을 정부가 받아서 2대 주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2대 주주가 된 것이 마치 무슨 자본주의 시장 질서가 다 파괴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 자본 언론들의 주장은 억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행수지 적자는 억지로 해소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해외에 가지 말고 국내 여행하라 이렇게 강제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강제로 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해외 여행객 유치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콘텐츠를 개발해야 합니다. 오히려 지금 여행 많이 가는 사람들은 뭐 많이 가지만 평생 한 번도 해외여행 못 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제주도도 못 가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빈곤층에 대한 복지 차원의 여행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복지에 여행까지 지원해야 되느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복지를 단순히 생존을 위한 복지만이 아니라 문화복지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여행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공교육비 지출은 OECD 평균 이하입니다. 초중고 교육 교부금을 전용할 생각하지 말고 재정 확충 등을 통해서 대학 지원 예산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역전세 타령하지 말고 1가구 1주택을 국가가 책임지는 정책 수립과 법제화에 착수해야 합니다. 응급실 가지 못해 병원 앞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것은 국가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 공공병원 공공의료 정책을 빨리 수립해야 합니다. 데이트 폭력 살인 등에 대해 처벌 강화와 함께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존중하고 누구나 누구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유아기 때부터 교육시켜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때 연인과 애인이었다는 이유로 소유물이 될 수도 없고 현재 같이 가족 구성하고 있는 뭐 부부 사이라든가 가족 관계에서도 누가 누구의 소유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연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그 개체 자체가 우주입니다. 시민단체가 공공으로 지원받은 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다면 비난받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처벌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민단체 역할이 필요 없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잘못이죠. 그런데 더더욱 정권이 이제 바뀐 다음에 자기 입맛에 맞는 단체의 시민단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기존의 시민단체를 공격하는 것이라면 굉장히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 과정에서 법률에 따라 절차를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집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공영방송의 공정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통위원장 면제는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건 직권 남용이죠. 공영방송도 사실은 어차피 KBS의 경우 수신료로 운영된다고 한다면 패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보수 진보가 됐던 그 균형을 정책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입장에 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애 후반 저임금 가난한 노동자로 살아가는 노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인데 평균이 세계 1위 한 40% 됩니다. 평균율이 70, 80으로 가면 그 빈곤율 50, 60%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문제입니다. 집회 시위 자유는 헌법적 권리입니다. 이걸 탄압하는 정권은 민중의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의 지금 행태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반대하는 논리를 펴면서 비정규직 옹호하는 이중성을 지금 언론들이 보여주고 있네요.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 운영은 노조가 책임질 문제이지 정부나 사용자가 개입한 문제가 아닙니다. 출퇴근 문제를 정부가 뭐 공공기관이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조가 책임지는 것이고 조합원이 노조 전임자가 제대로 조합원을 위해서 노조를 위해서 활동하지 않는다면 탄핵하면 될 문제입니다. 정년, 노인, 농촌, 여성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세대 간 갈등이나 조장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생태 환경 문제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틀린 용어입니다. 지향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로 불러야 할 것이고, 특히 7월에 예정되어 있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윤석열 정권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묵인하거나, 또 한편에서 지금 일각에서는 적극 찬성하고 나서고 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문제입니다. 한반도를 경제 평화의 중심지로 하는 다정한 외교를 펼칠 때입니다. 이게 지금 뭐 미사일, 뭐 발사체 이런 경쟁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서로가 군사력을 증강하고 북중러 한미일 이런 신냉전 체제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 결과는 전쟁밖에 없고, 전쟁의 결과, 현대전에 있어서 핵무기까지 사용 가능한 이 현대전에 있어서 전쟁의 승패는 없습니다. 모두가 멸망하는 길입니다. 모두가 파멸하는 길입니다. 승패는 없다. 이 재래식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승패가 없습니다. 승리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평화적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남북 공이 그렇습니다. 미사일 발사 공방 벌여봐야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남북 대화 토대로 북미 6자회담을 빨리 여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제의 과거사 문제 해결 없는 한일 관계 정상화 미래,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한일 관계의 미래를 간다고 하는 것은, 미래를 지향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과거사 그 엄청난 침략을 통해서 학살, 뭐 살인, 약탈, 뭐 강탈, 강제징용, 뭐 수없이 많은 죄악을 이제 벌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 반성, 배상 없는 미래,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실은 가해자가 아무리 사과를 해도 가해자 피해자가 다시 이렇게 옛날 없었던 그 과거 없었던 일을 하고 사과를 했으니 우리 미래로 가자 하기도 어려운 것인데, 이 가해자가 진정한 사과도 하지 않는데 그렇게 말로만 진정한 뭐 미래, 또 미래 지향을 얘기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2차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